그럴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획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개별 종목도 나쁘진 않다. 스토리를 이해하고 시총 계산하고 영업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매수하면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거든요. 건설주 괜찮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 부동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대장 선생님 뭐 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며칠 생방송 못하고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네. 어디 앉아오셨어요? 업종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다우 나스닥 하락폭에 비해서는 일본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보면 우리나라 좀 많이 밀리는데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 200포인트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혹시 나스닥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2400 요 부분이 지지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좀 강하게 지금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은 한 요 부분 같으면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자,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합지수를 보고. 코스피 지수. 그럼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드릴게. 지금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시잖아. 그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이스라엘 이 전쟁이 확전이 되지 않고 그냥 큰 노이즈 정도로 끝날 것이다라는 전제인데 전제죠. 만약에 이란이 확전에 참여하고 레바논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좀 전쟁이 확전이 된다 했을 때에는 그때도 생각이 똑같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바뀌실 거예요? 저는 단기적으로 바뀔 수 있죠. 확전이 확실하면. 확전이 확실하면? 확전이 확실해서 한 3개월 이상 가는 게 확전이잖아요. 3주에 그래요? 끝나는 게 확전이 아니에요. 그런 쇼통을 누가 근데 그걸 내가 3개월에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되면 내가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 일단 그러니까 시작이 됐다는 게. 여러 사람 얘기할 테니까 확전이 됐다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가 다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아직은 그렇게 않은데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충격은 있죠. 근데 아까 동감한데 지금 이미 아까 우리가 한국이 미리 빠졌지 않습니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그런 거 포함해서 현대차, 기아차는 실적이 좋은데도 안 올랐잖아요. 네.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스몰캡은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아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코스닥은 한번 툭 빠질 수도 있는데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잘 버틸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원래 생각했던 2300, 340의 바텀까지 안 가고 2300 후반이나 2400 정도가 지지될 가능성이 저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코스피는 덜 빠지고 물론 빠질 수 있지. 2, 3%. 근데 그게 뭐 5%, 10% 빠지면 확정되더라도. 확정되더라도. 네. 근데 코스닥은 아작이 날 수 있어요. 특정 섹터 종목은. 지금까지도 희망을 갖고 있거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년도 금리 인하를 5월, 6월에 할 수 있다라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 희망이 있는 게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은 아직도 수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는데 그걸 던지기 시작하면 왜 그러냐. 11월 달, 12월 달에 뭐지? 그 양도소득세인가요? 예.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올라갔던 종목이나 아니면 하여튼 뭐 먹었던 분들이 아무래도 패야 될 마음이 갖고 계신데 이게 확전이 만약 그거랑 같이 결합이 되면은 수급에서 부족한 힘이 좀 딸리는 스몰캡은 일부 섹터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 코스닥이 얼마죠? 지금 830인가? 지금 820인가? 하여튼 뭐 810, 코스닥은 810이고 810이니까. 그래서 저는 전면전으로 좀 가기는 어렵다 그렇고 근데 저도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 봤어요. 리스크가 큽니다. 미국도 지금 재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뭐라 거예요. 하시는 그래서 거죠. 하지 마. 다다다다 좀 중재를 하는 그렇지,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체면 좀 살려주고 네.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맞아요. 않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틀리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단기간 내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것처럼 미래는 잘 모르는데 만약에 확전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그 충격이지. 종합지수가 빠져야지.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죠. 아니 그러면은 그 투자 포지션을 확 줄이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당시 그래 되면은 좀 많이 사야죠. 아, 왜냐하면 더 제가 좋게 빠졌을 보는 때? 업종, 전력, 변압기, 자동차 섹터, 조선 이런 종목은 계속 더 사야죠. 오히려 제가 경험적으로 이먼 사태, 9.12 테러, 또 코로나 모든 걸 여러 번 좀 겪어봤는데 그럴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획입니다. 오히려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사실은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을 한 20%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렇죠. 오히려 기회라도 좀 보여지고 혹시 만약에 이제 그리 된다면 코스닥이 좀 더 빠지겠죠. 더 빠지겠죠. 코스닥은 아까 왜냐하면은 올해는 제가 많이 올라서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이제 보통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는 10억을 하고 있다가 3억 이상이 나면은 25%를 세금을 내고
3억 이하면은 이제 세금을 20% 이하로 냅니다. 네네. 20% 내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올해 좀 특징적으로 좀 볼 때는 특히 2차 전지 이런 데서 많이 너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제가 동감해요. 그래서 보통 예. 11월 달, 12월 달 되면은 약 통계로 한 10조 정도 나오죠.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더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통계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우리 대표님 8월 달부터 현재까지 개인들은 얼마 정도 매도했겠습니까? 2차전지 매도했냐? 에코프로 정도. 에코프로를 예. 2개월 동안, 그러니까 8월 달, 9월 달, 10월 달. 3개월. 우리 그렇죠? 임 대표님도 말씀해 보세요. 잠시만요. 몰라, 찾아봐야 지금 찾아봐야 돼. 아니 대충은 그냥 개인이 샀겠습니까? 팔았습니까? 아, 개인이 많이 팔았죠. 안 팔았는데, 팔았을 것 같은데? 개인은 샀지 않았나? 아니야, 개인이 팔았어요. 에코프로는. 개인 팔았어? 예. 많이 팔았어요? 기관, 이제 외국인이 팔고 최근에 외국인이 산 거 아니에요? 초반에는 팔고. 지금 그렇지. 개인이 네, 많이 말씀하시죠. 팔았어요. 대장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거 오랜만에 노니까 손이 아. 잘 안 돼. 이거. 원래 안 됐잖아요. 뭘 그래? 자, 이게 보면은 날짜를 제가 8월 8월부터 해가지고. 8월 네. 1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말에 그때 난리 났습니다. 8월 말 이렇게 8월 초부터. 예. 좀 8월 약 한두 달. 개인들이 예, 이렇게 거의 8천억 정도. 많이 팔았네. 예. 예. 기간은 샀어요. 이제 한 2천 몇백, 한 2,500 오늘까지 통계 보도 2,300억. 외국인들은 한 6천억 정도 샀습니다. 평균 그냥 통계적으로는 네. 하락했을 때 90만 원 이렇게 본다면은 90만 원. 어떤 특정인들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공매도 때문에 자꾸 하락했다는데 주가라는 것은 공매도가 좀 하락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은 어떤 종목 섹터가 여러 섹터 업종이 하락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개인들이 어떻게 특정 종목을 섹터를 좌우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이렇게 8천억 정도 매도해서 외국인 기관보다 많이 팔았기 때문에 하락한 거고 공매도는 외국인들은 공매도 쳤지만은 외국인들은 오히려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많이 밀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보통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듯이 11월 달, 12월 달 되면 약 10조 정도가 양도세가 물량이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 주봉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20만 원, 30만 원 이 부분에 산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내가 1, 2억만 투자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더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수급이. 로봇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AI 종목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이 급등한 많기 때문에 종목들. 위험하지. 하반기로 갈수록 코스닥은 더 하락하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AI 로봇주 이런 종목은 2차전지 포함해서. 장 끝나고 12월 달 이후에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계속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빠지게 됐을 때 산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코스닥 근데 이쪽이 빠지면 다른 코스닥주들도 웬만하면 다 같이 빠지잖아. 네. 그러니까 사면 안 되는 구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아니, 다른 코스닥 주식들도. 근데 아까 이럴 때 사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라든지 아, 조선주라든지 전력주 대형주? 이런 종목이 현재 보면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한번 보면은 현재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 기아, 보면은 현대차.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부 만도 같은 경우 이렇게 좀 급락이 나왔지만은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현대위아도 이렇게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이쪽에도 괜찮고 조선주도 이제 보겠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도 오늘 약간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주, 현대중공업, 특히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재 자리가 좋아. 일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빠지다가 네. 상승 턴했습니다. 이런 업종, 그 다음에 또 제가 제일 내년에 좋게 보는 업종이 있는데 제롱전기, 그 다음에 전압기, 변전. 현대엘렉트릭 지금 지수가 단기간에 한 200포인트 이렇게 밀리도 이런 종목은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락이 폭이 깊은 것도 반등이 나오지만은 지수가 턴한다면은 이런 종목이 제일 먼저 치고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정도
상반기 때 많이 상승했던 종목 사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이 좋지 않겠나. 하반기로 갈수록 오늘 이런 종목 대장 선배님 사야 선생님 된다. 오늘 처음 뵀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거의 85%가 비슷하네. 그래요? 예. 나가서 얘기했거든요. 에코프로 이거 포함해서 제가 레인보우하고 뭐 저기 두산이건 그 로봇주하고 AI주하고 그거 사면 안 된다고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고 하도 부정적이게 내가 혼났거든요. 그렇죠. 이제 시기적으로 항상 연초에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그거 사면 안 된다. 지금. 저는 담배도 끊고 술 다 거의 안 먹는데 항상 우리가 연초에 되면은 담배 금연 또 살 빼고 운동 이렇게 하잖아요. 주식도 항상 연초에 되면은 항상 기대 심리.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른 종목 그렇죠. 오르고 예, 하기 예.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르다가 또 하반기로 갈수록 많이 올랐던 종목은 다 원위치합니다. 네, 그렇지.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조심하고 또 맞습니다. 내년 초에 되면은 다시 또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뭐지? 작년에 많이 올랐지? 예, 하면서 기억해서. 다시 매수세가 예.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매수한다면은 내년에 초 아니 뭐 연말 거의 크리스마스, 마지막 날 크리스마스, 거래날 그렇지 크리스마스 마지막 지나고. 거래날 예. 양도세가 끝나고 끝나는 날 그때 매수하면 좋지 않겠나. 배당도 다 끝나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말씀하신 재룡전기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한 1년 몇 개월간 5배, 6배 오른 주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많이 올랐잖아. 이 회사들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출이 한번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 종목의 매출이 계속 이렇게 호승중공 같은 거 한번 보면은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매출이 2조 9천억, 3조 5천억, 4조 4천억 이 단기 수익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한 7조 8조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AI 쪽에 또 그다음에 서버 쪽에 정설이 계속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쪽 분야가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또 이 종목 다 실적이 뒷받침 되잖아요. 넘버가 되니까. 네, 그래서 시작 때. 예. 많이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비슷한 케이스. 개인들은 큰 거니까. 좀 이런 종목이 숫자가 잡히는 종목이 유리합니다. 매출이 왜냐하면 잡히는 바이오 같은 경우 숫자가 안 잡히는 종목 또 로봇도 같은 것이 마찬가지고 다행히 수익 나면 좋은데 잘못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고점에서 설거지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물려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시간이 네. 많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 안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개인들은 종목 선택할 때 항상 실적이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단기 수익도 늘어나는 종목 위주로 항상 하면은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개인들도 이제 생각을 좀 습관을 좀 바꾸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게 올라갈 때는 쫓아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안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많이 오른 주식들 따라가지 말고 불타게 하지 말고. 내년 초에 보라는 거죠. 내년 초에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AI 원격 그룹 같은 경우 룬이 뭐 분호 이런 종목 앞으로 회사가 좋아진다 보면은 오히려 지금 사지 말고 양도세 끝나고 내년에 또 이렇게 초에 좋지 않겠나 아니면 그렇죠. 그냥 마지막 거래일 정도 네, 네. 아니면 그날 양도세가 확 나오는 날 물량이 나오는 날 당일 한 10조 가까이 나옵니다. 예, 보통 그 전에 그 주에 한 10조에서 당일날 1조에서 2조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급등했던 종목이 많아가지고 한 몇 조 놓지, 몇 조 놓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그렇게 거래일 보여지고 하루 이틀 남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 이렇게 와우. 올랐습니다. 맞아요. 하루 마지막 날. 네, 마지막 날. 바로 회복하죠. 네, 회복하죠. 그러나 그러면 그때 차라리 봉 종목을 분석했다가 매수가 좋지 않겠나. 중간에 지금 현재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관련해서 그 관련된 주식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 뭐라 그럴까요? 시장이 요 최근에 이렇게 좀 빠지는 과정에서 아까도 출연자들에게 드렸던 질문인데 좀 특징적으로 요거 흐름이 좀 괜찮네? 앞으로 좀 뭔가 좋아질 건가? 뭐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 섹터들 혹시 보신 게 있나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아까 뭐 변압기도 말씀하시고. 고온같이 자동차 지수가 많이 빠질 때도 이렇게 좀 아까 변압기 종목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오늘 현대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주 괜찮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 부동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이런 회사는 워낙 크잖아요. 근데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3분기, 4분기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200포인트 밀리더라도 제자리에 잘 있잖아요. 이런 종목도 저는 하반기 때는 좋게 보죠. 이런 종목도 개인들도 매수해도 된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저 김장열 본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내성이 갇혀 있다. 그러니까 장이 애매한데 똑같이 변합 쪽을 본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동의한다는 거죠. 동의하는 게 제가 자동차하고 변압기 정도는 지금 괜찮다 이렇게 저는 동의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개별 종목도 나쁘진 않다. 그런데 아까 라지캡에서는 반도체 말고는 LG전자 동감하고 제가 오늘 원래 준비했던 종목은 이런 종목이 있었어요. 토비스라는 종목하고 토비스 한번 보시겠어요? 토비스가 우리 여러 번 얘기가 좀 됐는데 그래요? 저희 카지노 이거 네네네. 빠친코 네, 거기 디스플레이 모니터 하는 건데 이게 리포트는 9월달 나오고 8월달 나온 게 있는데 저는 애널리스트니까 이 목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거든요. 근데 이게 보세요. 주가가 이거 사이에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얼마지? 16,000원 비슷할걸요? 어저께나 그저께나 비슷하지 않아요? 네. 이게 현재 16,000원 정도 하고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요게 리포트가 나왔을 때가 9월 초인데 19,250원에서 한 15%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 언더퍼폼했거든요. 근데 여기 실적 포캐스트가 있는데 여기 보실래요? 여기 이렇게 실적이 예상이 원래 이렇게 잘 되고 있었어요. 영업이 보시죠, 110억. 그러니까 QOQ로도 올라가고 YOY는 더블이거든요. 제 느낌에는 이거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밸류에이션 얼마냐면은 이게 PER이 14배예요. 근데 이게 이 램프업, 이게 캐파 증가되는 게 있어서 내년은 이게 맞다 그러면 내년은 8배 이하로 내려가는 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건 실적적으로도 아마 그래프 우리 데이터에 제가 주시겠어요? 일단 한번 차트는 이런 모양입니다. 차트는 보면은 잘 볼 줄 몰라갖고 이렇게 주봉, 월봉에서 보면은 거의 역사진 신고가 같습니다. 네, 근데 주봉에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현재 이 조정이 와 있는데 현재 시총은 2,200억 정도 됩니다. 예. 현재 2,200억 그렇죠. 되고 2,500억. 올해 이제 이게 여기가 추정치입니다. 네. 근데 회사가 항상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회사가 이렇게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야 됩니다. 첫째 조건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매출 꾸준하죠.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3년치가 노는데 그냥 그만 하다 하면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보면은 2,700억, 2,600억, 작년에 3,200억, 올해 4,600억. 그럼 내년에 같은 경우는 뭐 한 5천, 6천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고 올해 추정치가 당기 수익 이익이 221억. 그러면은 뭐 제가 곱하기 한 PER 건 10배 정도 보더라도 시총이 한 2,200억. 거의 현재 그제 위치에 시총이 와 있다 보지만은 내년에 실적이 좋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그건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밍은 이렇게 더 행보하고 거래량이 조금 더 거래량 현재 뭐 10만 주 전에 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거래량이 한 3만 주, 2만 주 이렇게 연속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은 거기가 바닥이지 않겠나. 그러면은 매수해도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좀 좋게 지금 봅니다. 대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실적이요. 저 컨센서스가 220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그게 300억 이상 나올 확률이 제가 봐서 거의 90%. 올해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 상당히 그러니까 3분기 업그레이드 되는 실적이 거죠.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까 200 몇십억이라 했었는데 제가 300 몇십억이라고 바꿨잖아요. 이거는 키움증권에서 현재 네, 이거 한 건데 당기 수익이익은 이게 단기순 200억이고 영업이익은 네, 350억. 330억. 네, 350억 여기 나오는데 3분기가 매우 중요해요. 왜? 1분기 해봤자 100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이 3분기에 다시 잡혀서 이 더블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많지 않은 건 잘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실적 나오면은 확 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제가 또 하나 말씀해. 아까 리포트 언제 나온지 했잖아요. 리포트 언제 나왔다 그랬죠 제가? 이 리포트 여기 보실래요? 9월 4일에 나왔거든요. 네. 9월 4일 날. 그 9월 1일 종가 19,000원일 때 주가 보세요. 그때 고점이었거든요. 네. 리포트 나왔을 때 조정 받았잖아요. 네. 공부했잖아요. 근데 3분기 실적 예상보다 잘 나오거나 충분히 나오잖아요. 탄탄하고 그때 들어가시죠. 그렇죠. 리포트를 그때 나왔을 때 9월달 1일에 들어가면 꼭지 잡죠. 자, 이 패턴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만약에 저도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만약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낸다.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혹시라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 원래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리포터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특히 중소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혀 관계 없어요. 금방 자기가 그거는 임팩트가 리포터로 있잖아요. 갖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그치, 때문에 예. 특히 소행주 같은 경우는 리포터가 나왔다 하면은 맞습니다. 리포터를 보고 참고를 하되 스토리를 잘 읽어봐야 돼요. 예, 이 회사 스토리가 그렇죠. 어떻게 또 하고 가지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또 가지노 이 화면이 교체 시기다 뭐 이렇게 그걸 자세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자리를 잘 봐야 된다. 자리는 이럴 때 거래량이 좀 적고 공간이 열리면서 지지가 된다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수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 매수하면은 주가는 거의 실적대로 90% 갑니다. 그러니까 실적 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 아까 19,000원 실적 리포트 나올 때 꼬치를 치고 내려왔잖아요. 네. 19,000원 9월달 치기 전에 이 리포트 요 내용 이게 중요한 게 카지노 모니터인데 실제 드라이브 그러니까 저기 성장 스토리는 전장 디스플레이거든요. 자동차요. 그게 매출이 기존에 했던 데서 새로운 예. 게 플러스가 되면 그것이 상반기까지는 안 잡히고 하반기 내년에 잡히는데 그 스토리가 리포트 나오기 전에 8월 달에 많이 잡혀놨어요. 그리고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 추세를 알면 꼭 주나. 근데 그 스토리는 살아있는데 넘버만 나오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기회를 놓였는데 다음 기회가 이제 왔다. 제가 그래서 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단점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서 이 변동성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시총이 1,000억대, 2,000억대는 사실 리포트가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오지만은 간혹가다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리포트를 잘 보고 많이 올란 종목은 보면 안 돼요. 올라보면 많이 오르면 절 따라가지 말고 최대한 기다렸다 스토리를 이해하고 시총 계산하고 영업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매수하면은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리포터가 나왔다 해서 뭐 개인들한테 이렇게 뭐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잘 분석하다 보면은 그건 충분하게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야, 이 데이터는 최고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